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별을 했죠. 그래서 Z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Z바. Z바는 허수 부분에 뭐가 반대인 거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아지려면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으려면 이 부분이 0이 되면 좋겠네. 부호가 반대니까. 괜찮아요? 0으로 없어져 버리면 식이 같아질 수 있지.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나? 괜찮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면 좋겠다. 자, 또 질문. 75쪽에 15번 봅시다. 자, 여기 알파의 알파바가 4고 베타의 베타바가 4예요. 그래서 알파는 알파바분의 4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베타는 양변에 베타바 나누는 거지.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바분의 4 더하기 베타바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i래. i. 자, 통분할 겁니다. 알파바 곱하기 베타바. 분모 분자에 베타바 곱했어요. 4베타바. 분모 분자에 알파바 곱했어요. 4알파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바 베타바 분의 4의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i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는 마이너스 i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편례복소수. 괜찮습니까? 얘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i를 씁니다. i는 알파바 베타바 분의 마이너스 4i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i 약분하고 이 양변에 얘 곱해주면 되죠? 알파바 베타바가 마이너스 4.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편례복소수를 원하는 거잖아, 이거. 알파바 베타바 이게 마이너스 4라면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4. 왜냐하면 편례복소수는 허수의 부호가 반대인 거지 실수 부분은 그대로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또 질문. 나 모른다. 가르쳐달라.
18번? 자, 18번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n제곱을 해가지고 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겁나 많이 곱하는 행동을 내가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실수화를 해봅시다. 우리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되는지 압니다. 루트 2 플러스 3i를 곱하는 거예요. 괜찮죠? 루트 2 플러스 3i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모. 분자는 뭐 분배 법칙을 바로 안 해도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3i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11분의 3루트 2 9i 2i 3루트 2에 마이너스 없네. 괜찮아요? 전개 요래 약분되죠? i 괜찮습니까? 알고 보니 z는 i였다. 그래서 z 대신에 i를 넣자. 루트 2분의 i의 1 마이너스 i인데 플러스 바뀌겠네. 얘가 마이너스 i잖아요. 괜찮습니까? 얘가 i고. 자, 이까지 하고 나면 오메가 제곱해볼까요? 2분의 제곱을 하는 거니까 제곱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붙어야 되지. 마이너스 1에 얘 제곱하면은 2i. 괜찮습니까? 이거 제곱하는 건 연습을 좀 하세요. 요렇게. 괜찮습니까? 2i. 약분. 이거구나. 괜찮아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을 할 게 아니라 4제곱을 해야지. 얼마야? 1. 진짜 1이야? 마이너스 i를 제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 6제곱은 뭐야? 진우야, 계속해. 2요. 그러면 i요. i. 오메가 8제곱. 1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8제곱이 1인 걸 알았어. 그럼 뭐도 1이야? 기본, 뭐도 1이야? 또. 이런 식으로. 8의 배수는 다 1이 될 거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개수는 셀 수 있죠? 자, 또 질문. 어렵다. 질문 해보세요. 빨리 질문. 자, 질문을 잘해야 돼. 이 시간에 질문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 17번. 자, 17번 봅시다. 얘는 일부러 어려워 보이라고 발을 막 여러 개 붙였지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발을 하기 전에 안에 있는 발을 하면 여기가 어차피 편례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하는 거니까 얘랑은 상관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요거를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됐어요?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Z를 A 플러스 A라고, AI라고 하다. 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Z가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고, Z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고. 괜찮습니까? 전개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된다. 괜찮을까요? 전개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요? 자, 또 질문 16번 같이 봅시다. 자, 복소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Z가 A 플러스 BI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Z 플러스 1 마이너스 2i는 양의 실수를. 그래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A 플러스 1에 B 마이너스 2의 i인데 양의 실수니까 이게 0이네.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B는 2구나. 그 다음에 양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1은 0보다 크구나. 일단 이 상황. 그 다음 두 번째 Z의 Z바니까 Z 곱하기 Z바는 A 플러스 BI의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근데 B가 2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4가 7이 되고 싶나봐요. A의 제곱은 3, A는 풀마 루트 3. 근데 난 이게 양수가 되고 싶으니까 A는 루트 3인가 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Z가 루트 3 플러스 2i였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Z랑 Z가 넣어주는 건 할만하잖아. 괜찮아요? 자, 또 질문. 또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나 진도 나가요? 좀 더 해도 되는데 질문 간다? 가버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76쪽 한번 읽어보세요. 2차 방정식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뭔지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읽어볼 거냐면 판별식과 근액에서 이거 다 아는 건데 그냥 쭉쭉 읽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읽어. 문제 풀지 말고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방정식. 아,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1차 방정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죠, 최근에. 그죠? 나머지 정리도 하고, 인수 정리도 하고, 항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같아야 된다 해서 계수 비교법도 하고, 수치 대입법도 하고, 뭐 이랬잖아. 그래서 방정식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한다. 방정식은 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x에 숫자를 대입하면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이렇게 이야기 좀 그러나? 참 또는 거짓도 되는 등식. 등호가 있는 식이면 방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이면 x가 있어야 되겠고, x에 대한 1차식이면 우리가 1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식이면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2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 좀 더 예쁜 숫자로 할까? 마이너스, 그냥 이거 하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는 1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연립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어서 교점 구하려고 연립 방정식을 쓴 거다. y 대신 이거 대입하면 이거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더 이야기하려면 그냥 아예 함수로, 함수 그래프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배운 게 아니잖아요, 연립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을 안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상황이 이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거 넘기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1차 방정식처럼 계산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연립 방정식으로 계산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방정식을 좀 뜯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가 0이 아닌 상황과 A가 0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X 플러스 B라고 이야기했을 때 A가 무슨 숫자인지 내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0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별을 한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1차 방정식이라면 A가 0이 아니어야 되지. 그죠? 하지만 A가 0일 때도 구별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자,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이 아니다. B가 0이다. B가 0이 아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식이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라 그러면 B를 이항하고 A로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정상적인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가 나오는 게 맞다.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AX 플러스 0은 0이 될 테니까 X는 0, 이렇게 해가
하나 나오는 게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정상적인 1차 방정식 이라는 거죠. 얘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상이 아닌 1차 방정식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0 곱하기 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는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 이렇게 만들어질 거죠. 자, 이거는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거짓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정식을 잘 보면 참또는 거짓이 돼야 되죠. 그지? 이건 거짓말만 돼요. 됐죠? 그럼 이거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방정식이에요. 또는 이잖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족하는 x가 없지. 이까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하다. 해를 구할 수가 없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얘는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식이참이죠.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해를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해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당연히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했잖아. 그죠? 당연히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했으니까 이거에 관한 문제가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죠? 이거를 물어볼 거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오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의 제곱 x 플러스 4는 2는 4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다. 됐죠? 자, 다음 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 다음 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방정식은 오른쪽이 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차 방정식을 풀든 3차 방정식을 풀든 오른쪽은 0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이쪽으로 당연히 다 이항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흐름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만약 이게 일로 넘어갔다고 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똑같이 a 플러스 2가 있네. 양변을 a 플러스 2로 나눠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양변을 같은 숫자로 나누는 것조차 조심해야 된다. 양변을 같은 숫자로 나눌 때 0이 아닌 숫자로 나누는 것만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양변을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0이지 아닌지 내가 몰라.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2로 나누는 행동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조건을 둘로 나누는 거죠.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x의 개수는 0이어야만 하겠구나 라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x의 개수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이해했다면 a가 2인 상황과
A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을 구별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A가 2라면 0 곱하기 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되고 A가 마이너스 2라면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해가 없는 건 위에 거. 얘는 해가 모든 실수인 거지.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사실 뭐란 뜻이에요? 현수야? 해가 모든 실수래. 이거 어디서 배워? 해가 모든 실수야. 다젠데. 뭐야? 다젠데. 뭐야? 다 만족한대. 뭐 할 때 나오는 거, 그 이야기가? 뭐 할 때 나와요? 임치. 뭐라고? 그 함수. 아니, 그거 다 된다. 항상 참이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 이거 항등식이잖아. 사실 이건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모든 실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항등식. 잘 생각을 해보면 A가 2-2일 경우에 대입을 하면 4x 플러스 2는 4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좌변의식과 우변의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등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정리하다 보면 항등식을 따로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죠. 해가 없는 상황. 그래서 A는 2여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연습 이해를 좀 해봐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잠깐만. X 2X 육 플러스 2A. 자, 해가 없도록 하는 A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A를 구별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각각 구해라. 윤주야, 힘내. 파이팅해, 파이팅. 파이팅. 잠깐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양은 대략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가 3일 때와 A가 마이너스 1일 때 1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A가 3이면 0 곱하기 X 마이너스 0은 0. 모든 실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 플러스 8은 0. 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해가 없게 하는 A는 마이너스 1.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하는 숫자는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상황일 때는 x의 개수가 0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고 해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이항하고 얘로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까 약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일 때의 해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A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세 개를 다 구해야 되고 알겠죠? 전부 다 구별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됐죠? 다음 자, 1차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1차 방정식에서 그냥 해가 하나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해가 없는 상황이 있더라 라는 거죠.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것도 한번 배워봅시다.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자,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원점과 x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x가 3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수직선상에 x가 존재하는데 원점과의 거리가 3인 지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거리는 양수잖아요. 오른쪽으로 3만큼 왼쪽으로 3만큼. 거리는 양수니까 x가 여기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x값이 될 수 있는 건 3도 괜찮지만 마이너스 3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얼마입니까 하면 2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원점과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는 2. 괜찮죠? 절대값 5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5잖아요. 원점과 5 사이의 거리는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5. 괜찮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를 x라고 물어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x-3은 7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x를 바로 말할 게 아니라 x-3이라는 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냐 라고. 알겠죠? x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x-3이라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연주야 물 한잔 먹고 와. 자, 그래서 원점이 있고 거리가 7만큼 떨어진 지점에 x-3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3이라는 애가 7 또는 마이너스 7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x-3이 7이라면 x는 10이면 되고 x-3이 마이너스 7이면 x는 마이너스 4면 되겠구나. 실제로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 맞는 말이 되는 거고 x에다가 10을 대입하면은 절대값 7은 7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x값을 보고 우리는 해라고 불렀지.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바로 얘를 말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 해보세요. 해봐라 이거 풀어가. 갔다 와. 민지 한번 해보고 가도 돼. 아니야? 됐습니까? 자, 위에 거. 누구를 시켜보지? 예은아, 위에 거. 식 어떻게 써요? 3x 마이너스 5는 10. 또는? 3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7.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가면 3x는 10. x는 그 다음에 여기 3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x가 두 개 나오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두 가지 상황으로 내가 분리를 하는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상황이 다른 두 개를 분리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예원아 이거 두 번째 거 했어? 자 예원이 식 말해볼까?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5x는 이렇게 x는 5분의 8. 그 다음에 이걸 넘기면은 x는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둘로 나누는 이 패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거나 둘로 나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식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시다. 절대값 x는 4.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절대값을 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원리로 원래 절대값의 정의로 푸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잠깐 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절대값은 루트 x의 제곱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니네가 중3 때 무리수 배울 때 루트 x의 제곱이 x로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x로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x가 0보다 작을 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 움직임이 이거랑 같더라 라고 배웠죠.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하는 방법. 절대값 안이 양수면은 그대로 쓰고
절대값이 음수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쓴다. 기억납니까?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처음 듣나? 다현아 이거 처음 듣냐?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럼 지금 이제 이거 외우세요. 절대값 x도 똑같다라는 거죠. 절대값 x도 x로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x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5 하고 5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5라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루트 4라고 한 다음에 2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할 줄 알아갖고 이게 5, 이게 2 이렇게 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란 말이죠. 여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자 이겁니다. 둘로 나눠서 x가 0보다 크면 이 같다는 건 아무데나 붙여도 되거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식을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쓰는 이 행동이 이걸 보고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4라고 쓰는 식과 똑같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절대값이 한 개 있으면 정의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값이 2개 이상 붙어 있는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 정의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그대로 나오고 누구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될 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하는 게 깔끔한 정리인가 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3x-5가 양수일 때와 3x-5가 음수일 때로 구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식을 써야지 라고. 그러니까 정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식을 써야지만 따로 더 많은 절대값이 붙어있는 식을 풀 때 합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 절대값이 2개 이상 더 많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나눠야 되냐 라는 거죠.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0으로 만드는 패턴으로 기준을 나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값이라는 게 어떤 한 영역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거. 어떻게 쪼개는 거냐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둘로 쪼개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분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 x값을 대입하면 절대값 안에 음수가 될 예정이고, x가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될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쪼갤 거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면 절대값 안이 음수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절대값 아래에 있는 애가 양수가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성질로 반으로 쪼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양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양이 돼서 영역을 3개로 깔끔하게 쪼개서 다 구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x-4가 음이 되는 위치고 x 플러스 2도 음이 되는 위치지만 여기는 2x-4가 음인 대신에 x 플러스 2는 양이 되는 상황이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는 x 플러스 2는 양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부분 2x-4가 양이 되는 위치고 여기는 x 플러스 2도 양이 되는 위치다.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 x가 있는데 만약에 x가 0이야.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니까 x가 만약에 0이라면 이걸로 나오는 게 맞을까? 이걸로 나오는 게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x가 만약에 0이라면 x가 0이라면 그냥 0. 얘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도 0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x가 0이라면 이렇게 나와도 좋고 이렇게 나와도 좋죠. 어떤 식으로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x가 0이면.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마이너스 0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지. 0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보통 맞춰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다에 0을 넣어줘요. 괜찮습니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2x-4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괜찮아요? 여기 x 플러스 2도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x-4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 이해됩니까? 절대값 안에 양수여서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절대값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x-4 x 플러스 2는 6이라고 식을 쓸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2개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식을 3개로 나눠서 푼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해를 한번 보여봅시다. 먼저 이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6 마이너스 3x는 4 x는 마이너스 3분의 4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이 영역은 어디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영역이지 여기. 답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답은 저기에 만족하지 않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닙니다. 괜찮나요?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x 플러스 2는 6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x는 0 내가 요 범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의 식으로 요걸 만든 거잖아. 0 범위 안에 들어있죠? 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0을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 더하기 절대값 2니까 6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3x 마이너스 2는 6 정리한 거야. x는 3분의 8 그래서 x가 3분의 8이면은 2보다 크다의 영역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있구나. 실제로 대입을 하면 3분의 28, 16 마이너스 4 3분의 8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 계산을 하면 3분의 4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그냥 나오겠죠. 양수여서 얘는 3분의 14 아닌데? 맞냐? 14 괜찮습니까? 그러면 3분의 18이니까 6 나오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골라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식은 3개 나왔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답은 2개밖에 없다. 괜찮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자, 연습.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공간을 쪼갰죠? 공간을 쪼개고 나면 각 영역을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니네가 해석을 할 거냐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x가 2보다 큰 범위, 이렇게 한 다음에 됐죠? 이 범위에 있는 x값을 떠올려서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산을 하지 말고 대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죠?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한 마이너스 5 정도를 니네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여기다 대입하면 이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겠구나 를 판단할 수 있으면 식 쓸 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5 정도를 대입했을 때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가 아니에요. 알겠죠? 마이너스 5 정도를 대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음수값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씩 써야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0 정도를 떠올려서 음수네 마이너스 붙이고 대입했을 때 양수네 그대로,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써나가면 할만하다, 생각보다. 그럼 연습. 자, 절대값에 3x-3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2는 8. 해보세요. 내가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시키는 이유는 이게 2차 방정식에서도 절대값이 있을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학원 방학입니다. 알죠? 처음 듣나요?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학원 방학입니다. 알겠죠? 15일부터 19일까지, 15, 16, 17, 18일까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민주야, 물 한 잔 먹고 갈까? 굳이 열심히 버티는 이유는 뭐야? 좋습니다.
윤서야, 이거 세 개로 나눠야 되는데 범위 어떻게 나눠? x는 마이너스 2보다 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 2? 절대값만이 0이 될 때가 기준이에요. 0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x는 1보다 같다는 아무데나 붙여도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맞나? 맞냐? 그지? 아니야? 됐죠? 이렇게 쓴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마이너스 10 정도를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여기 절대값 양의 0이에요. 여기는? 그럼 10 말해볼래? 마이너스 3x 플러스 싫어. 나 이렇게 쓸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는?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봅시다. x에다 0 같은 거. 0은 이 사이에 있으니까 0 같은 걸 떠올려서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양의 0이에요? 여기? 식 말해볼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2 자, 그 다음 얘는 이 1보다 큰 거니까 10 같은 거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윤서야? 3x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2는 8 이런 식으로 식 3개를 분리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해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가 이 범위에 있나 없나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 나온 해니까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x는 9 나오냐? 7 괜찮아요 이거? x는 마이너스 4분의 7 탈락 괜찮죠? 자 이거는 윤서야? 전개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는 3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 범위에 있죠? 괜찮고 자 이거 말해줘 바로 말하면 되겠네 4x는 7 7 아닌 것 같아 7 아니고 9 이렇게 통과 이렇게 답 2개를 말할 수 있으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절대값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됐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2x-4는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절대값 풀 때 x가 2보다 클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구별해서 풉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원점과의 거리인데 이게 x값에 따라 거리가 막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딱 집어가지고 뭐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을 풀 때 이런 것들도 여기 절대값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구별해서 푼다 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가우스 자, 가우스 x라고 있어요 이 가우스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이게 가우스의 뜻입니다. 됐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우스 3.7. 3.7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얼마입니까? 3이겠죠.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할만하죠? 가우스 4.99. 하나? 4. 4.99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4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가우스 5. 예원아? 5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넘지만 않으면 돼. 5. 그렇지. 넘지만 않으면 돼. 같은 거는 상관없어.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1.3. 진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커, 마이너스 1.3이 커. 마이너스 4. 그러면 넘지 않아야 돼. 마이너스 1.3보다 작아야 돼.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여야지. 괜찮습니까? 요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우스 x는 x보다 조금 작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조금 작을 수 있겠다. 여기서 알파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소수겠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잖아. 조금 작아지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 가우스 x가 3이야. x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겁나 많을 거란 말이야. 그 겁나 많은 거를 우리 이제 범위로 이야기할 거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다 3이 되겠어? 진우야? 얼마에서 얼마 사이? 가우스 x가 3이 딱 되고 싶어. 얼마에서 얼마 사이? 3에서 3에서 3.9. 3.9? 그럼 3.99는? 3.9. 3.99 뭐야? 3.99 그거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 3.99 그거 뭐야? 왜? 3.99 9999 이거 뭐냐? 순환.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계산하면? 어? 0.9999가 얼마냐? 네? 이거 얼마인데? 0.999. 이거 얼마인데? 이거잖아. 이거잖아. 네. 이거 분수로 만들 때 분모 뭐 쓰냐? 9분의 9. 그래, 분모는 분수지. 1. 응? 그럼 이거 얼마예요? 4. 그럼 얘는 일단 3과 4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이랑 같아도 되지 않겠니? 그죠? 4는 같으면 안 되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우스 x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면 김홍아, x의 범위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 x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으면 되죠. 뭐야? 6보다 작으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랑 같지 않을까? 라는 거죠. 어때요? 어차피 니네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했을걸? 5점 얼마에다가 2 더하면 7점 얼마니까? 7이 되겠다. 아니면 5점 얼마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5고 거기다가 2를 더하면 7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5점 얼마에다가 가우스를 씌워서 5를 만든 다음에 2를 더하면 7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계산과 밑에 있는 이 계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안에 있는 정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문제. 이제 부등호로 범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거 절대값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이걸 x를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를 생각하는 거야. 괜찮죠? 윤주야? 2x-3이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어? 응, 맞아. 4랑 4보다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럼 이거 할 줄 알잖아. 3 더하고 2로 나누고. 괜찮아요?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이 가우스도 내가 왜 설명하냐면 2차 방정식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해결했어요. 절대값이 있거나 가우스가 있거나 알고 보니 1차 방정식이 아니거나.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갑시다. 지금 이 시간이 5시 반 쉬었다 하자. 10분간 휴식. 자, 2차 방정식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당연히 2차 방정식은 이런 느낌일 때 시작을 하는 거고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 괜찮죠? 이렇게 하면 일단 2차 방정식이다. 해를 구하는 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한다. 두 번째,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 이걸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내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거예요. 켤레근의 조건. 여기서 켤레근이라는 건 루트 쪽에 뭐가 반대인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근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짝수 공식. 자,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b 프라임은 b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괜찮죠? 자, 짝수 공식은 무조건 써야 되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무조건 써야 돼. 아닌데 나는 근의 공식이 편하니까 근의 공식만 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고등수학에서는 짝수 공식을 쓰라고 일부러 x의 개수를 짝수로 주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짝수 공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알겠죠?
짝수 공식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이 부분을 판별식이라고 했죠.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도 판별식인데 이것도 판별식이에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판별식을 쓸 때도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짝수 공식을 무조건 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위 공식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1 풀마루트 1 플러스 1 짝수 공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인 애들을 보고 우리는 켤레분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니네는 이제 배웠잖아.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한 근으로 1 플러스 루트 2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또 다른 근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가진다라고 바로 생각을 할 줄 알죠? 괜찮습니까? 이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같이 나와야 된다며. 우리가 허근 이야기하면서 켤레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왔었잖아. 괜찮습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이유가 항상 2차 방정식의 해로 허수가 튀어나오면서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더라 이겁니다. 조건 1. 개수가 유리수이면 무리수 켤레근까지 갑니다. 이런 느낌.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 켤레근이 가능해요. 그 말은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켤레근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x의 제곱 루트 2 플러스 1의 x 플러스 루트 2는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루트 2 1 플러스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2랑 x 플러스 1이랑 그래서 x 값으로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던 것처럼 x의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 2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거는 플러스 루트 2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무리수 켤레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알겠죠? 개수가 무리수라면 이런 켤레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 개수가 실수면 허수 켤레근까지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루트 1 마이너스 4 하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허근이 켤레근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개수가 실수의 영역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수도 실수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반대로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켤레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근으로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문제를 보고 마이너스 i가 근이야? 그럼 플러스 i도 근이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개수를 꼭 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개수가 실수면 그런 말을 해도 된다. 말인지 알겠죠? 다음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 개수가 뭐야? 무리수거나 또는 허수라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유리수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이러고 나면 100%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니네들한테는 그런 문제만 줘요. 오케이? x제곱의 개수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합차를 이용하든 뭐 양변의 i를 곱한다 뭐 이런 걸 이용하든 하여튼 x제곱의 개수를 유리수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안 줘요. 자, 요 정도만 하면은 2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건 다 될 것 같아요. 같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의 1번 딱 나오죠. 자, 필수의 1번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자, 일단 식을 전개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줘라 이거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12x 32 2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4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17은요 괜찮습니까? 근해 공식 사용하면 되겠죠. 짝수 공식 써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짝수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다음 2번 별표. 자, 이런 식으로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가 되고 x제곱의 개수가 허수인 상황이 존재하는데 무조건 유리수로 만들어야 한다.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합차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얘는 그대로 나오겠지? 1로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분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가운데 걸 만들어줄까 이거를 상상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자, x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루트 2 플러스 1이랑 2가 될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상수항은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안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됩니다. 원래 이거는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면 이건가?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이렇게 곱해서 이거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이거 되고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분배했어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이거 되잖아.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인수분해 잘 됐네? 그러면 인수분해 한식을 이렇게 안에 있는 괄호를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해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도록 문제를 줍니다. 알겠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힘들어. 니네가 해보면 알겠지만 이 뒤를 쪼개가지고 가운데 걸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2 있잖아. 원래 있었던 애랑 내가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 곱하는 거랑 걔를 꼭 전개해서 쓰지 말고 곱하기 형태로 놔둔 다음에 조합을 자꾸 니네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연습 1-2번 문제를 해보도록 할까요? 흔들려? 보자. 여기 끼워놓은 게 있을 텐데. 좀 낫지? 조합이 중요합니다. 조합.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될까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니네가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진짜 운이 좋게 이게 곱해져 있는 걸로 이렇게 딱딱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따로따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겠죠? 아니야. 문제마다 달라.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무조건 따로따로 할 거 아니야. 조합을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다가 플러스 줄까? 어디다가 마이너스 줄까? 니네가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충분히 고민했어. 안 돼. 그러면 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해야 되죠. 이거를 곱해주면은 요래
요래 3 플러스 루트입니다. 루트 3이에요. 3 플러스 루트 3. 얘네들 곱하면 이거예요. 알겠죠? 분배 이해되지? 이거 전개하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3 플러스 루트 3이랑 1을 이렇게 쓰고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또 이거 나오죠. 괜찮습니까? 이거를 통째로 썼다. 괜찮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인수분해를 하는 요 방법이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방법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뭐야 씨 이거 갑자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알겠죠? 해보고 안 되면 바꾸고 해보고 안 되면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도 넘어가고 필수 예제 2번.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다른 근을 구하시오. 근의 뜻은 대입하면 참이다. 괜찮습니까? 근의 뜻은 대입하면 참이다. 그래서 대입 그러면 1 플러스에 a 플러스 2 플러스 2a는 0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다시 해를 구합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2번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마찬가지 대입해서 k 값 구하고. 자, 대입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0 k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그래서 k가 2 또는 1이구나. 답은 2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까 전에 2차 방정식 조건이 뭐였죠?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맞아요?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다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잖아. 요거 k에다 1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k 값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 됐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k 값을 걸러내는 작업까지 할 줄 알아야 한다. 나머지는 뭐 니네가 할 수 있고. 자, 필수 이제 3번 절대값 나왔죠? 자, 3번에 2번 봅시다. 다현아, 기준이 뭐야? x가 얼마일 때가 기준일까요? 절대값 안이 얼마일 때가 기준이야? 절대값 안이 0일 때가 기준이야. x가 얼마? 2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클 때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둘로 이야기한다. 괜찮습니까? 자, 생각을 합시다. x가 2분의 1보다 큰 숫자 뭐 한 10 정도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다. 괜찮죠? 그래서 그대로 쓴다.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쓴다. 아시겠어요? 절대값은 공간을 자르는 칼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이라는 지점이 딱 0이 되는 지점이니까
내가 공간을 칼로 싹 자르면 이쪽 영역이랑 이쪽 영역이랑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확 잘랐으니까 야, 여기서부터는 이 편, 저 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끼리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공간을 갈라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르는 방법은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가 기준이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알겠죠?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가 기준이야. 절대값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다 그러던데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해는 니네가 구해보고, 아니지. 해도 구해줘야지. 걸러내는 걸 연습해야 되니까. 자, 이거 해구해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요. 그래서 나는 근의 공식을 사용했어요. x는 마이너스 1 풀마루트 1 플러스 인수분해가 되잖아.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2인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서 얘는 아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x는 1 풀마루트 1 플러스 6.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7하고 1 마이너스 루트 7하고 두 가지가 있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애를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됐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플러스 특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뿌리.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문제가 종류가 두 개일 텐데, 자,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x의 범위를 먼저 주고 가우스 x 값을 이야기하는 방법. 됐죠? 첫 번째, x의 범위를 먼저 준다. 두 번째, 식을 먼저 준다. 식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의 범위를 먼저 주는 문제는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1부터 3까지 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식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아, 2가 근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다. 2가 근으로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6은 이렇게 되나?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x의 범위를 줬어요. 이렇게요. x의 범위를 줬기 때문에 그 x의 범위에 맞게 식을 다시 재조립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둘로 쪼개는 거예요.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x가 2와 3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둘로 쪼개면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는 1이야. 이거 마이너스 6이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여기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 값은 무조건 1이라고 나옵니다. x가 얼마든지 같아.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2라고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고 괜찮나요? 밑에 있는 식은 가우스 x가 2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괜찮습니까? 아이씨 문제를 적는 거. 자, 하여튼 자, 그래서 8로 가면 되냐? 이거 어차피 문제 내 맘대로 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위에서 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해를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 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위에 거의 해를 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3이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3인데 x의 범위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루트 33이 대충 얼마쯤 되냐? 6보다는 작잖아. 5점 얼마지? 5점 얼마에서 1 빼면 4점 얼마? 4점 얼마를 2로 나누면 2점 얼마? 이게 이 범위에 안 들어가죠. 해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 식에서 나온 해는 x값이 마이너스 4 또는 2죠. 근데 2는 이 범위에 들어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라고 정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를 먼저 주고 식을 풀어나가는 패턴이 있으면 두 번째 패턴으로는 그냥 식을 먼저 주는 거예요. 가우스 x의 제곱 3 가우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아니 2는 0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x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가서 인수분해 되죠.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우스 x 플러스 2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면 되겠구나.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진우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 되고 싶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작아? 커요? 커야지. 마이너스 1.5 이런 애들이 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괜찮아? 얼마까지?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크고 마이너스 0보다 작다. 마이너스 0.5 이런 게 좌우수를 지으면 마이너스 0.5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인 거죠. 둘 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푸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책에서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 자, 이거는 이제 식을 준 거지, 범위를 먼저 준 거지. 그래서 범위에 맞춰서 일단 식을 다시 정리해주고 해를 구한다. 그래서 여기 x가 0과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가우스 x는 1이라고 써야 한다. 가우스 x는 정수예요, 정수. 됐죠? 정수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고
x의 범위가 1과 2와 3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가우스 x가 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를 구해보면 x의 제곱이 3이니까 풀마 루트 3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 범위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루트 3만 선택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를 구해보면 x의 제곱은 4니까 이 범위에 맞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2만 선택한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막 쉽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좀 전에 했던 딱 그 문제죠. 인수분해에서 범위 찾는 거 됐죠?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니네가 해라. 그 다음 판별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판별식에서 중요한 건 이거. 옛날에는 해가 없다 이랬는데 이제 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할 겁니다. 괜찮아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실근이 없다라는 의미였죠. 실수인 해가 없다. 이제는 우리는 허수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괜찮죠? 허근 두 개. 나머지는 뭐 니네가 알고 있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필수 예제 4번, 필수 예제 5번. 자, 그래 하자. 그래 한 번은 해야지. 여기. 자, 짝수 공식을 써야 됩니다. 저기 2로 묶어줬죠? 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뭐야? 판별식을 쓸 때 b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 x의 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2의 x k의 제곱 플러스 5k는 0이라는 식이 있을 때 판별식을 쓰라 그러면 여기다 2분의 1만 곱하면 되니까 얘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짝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이게 판별식인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별식을 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든 a의 제곱이든 다 그냥 a의 제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가 양이든 음이든 판별식을 쓸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어차피 제곱시킬 거라서. 그래서 식을 쓸 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쓰고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쓰면 오히려 복잡해 보여서 힘들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잊었네. 자, 판별식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5.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 이거죠. 자, 판별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래 없어지고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k가 0보다 4보다 작다는 소리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근은 같으면 되지. 허근은 반대 방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식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방향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은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지는 거다. 판별식은 0이다. 괜찮습니까? 그냥 그걸로 풀면 돼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에서 판단을 하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고. 다음 여기 2번 보세요. 2차 방정식이 K와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 기본아.
내가 니한테 저번 시간에 그걸 물어봤나? 뭐 저번 시간에 물어봤나? 저저번 시간에 물어봤나? 자, 여기서 K에 관계없는 게 중요해? 충분을 가지는 게 중요해? 그렇지,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2차 방정식에서 K와 관계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얘는 중근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중근을 가지고 싶고 그 식이 K와 관계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중근, 그래서 판매식이 0이다에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판매식을 쓰라라고 이야기해서 짝수없이 쓸 거 아니야?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B' 제곱할 때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렇게 씁니다. B'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A 제곱 1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여기다. 괜찮습니까? 여기 B'이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A라고 해도 어차피 얘 제곱하면 얘랑 똑같거든. 앞에 있는 저 마이너스를 살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의미가 없다. 저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부호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기선. 제곱할 거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전개했을 때 K와 관계 없으니까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를 구별해서 0, 0 만들어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K와 관계없다는 말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95쪽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시작!